자, 당뇨는 근본 원인이 내장 지방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당뇨라 하면 비만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유독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많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치료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많이 먹자니 당이 너무 많이 오르고, 조금 먹자니 살이 계속 빠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마른 당뇨 환자분들께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 스닥트입니다. 자, 이런 마른 당뇨 환자분들 특징이 굉장히 억울해요. 야, 나는 뚱뚱하지도 않은데 왜 당뇨가 걸렸을까? 일단 억울합니다. 두 번째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또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많이 먹으면 당이 너무 심하게 올라가고, 적게 먹으면 살이 또 빠지고, 그리고 약을 쓰면 저혈당도 굉장히 쉽게 옵니다. 그래서 치료도 더 어려운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 논문에는 이분들이 말기신부전, 즉 혈액 투석을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연구도 또 따로 밝혀졌어요. 자, 이렇게 저체중 당뇨병 환자, 국내입니다. 국내. 우리나라에서 말기신부전 위험도가 마른 당뇨를 5년 이상 앓게 되면 정상인의 거의 6배에 육박하는 혈액 투석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거의 6배 이상 올라가는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이어베틱 케어라고 굉장히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 실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얼마나 많은가? 자, 마른 당뇨의 정확한 의학 용어는 비비만성 당뇨병 환자입니다. 미국에서 비만성 당뇨의 확률이 84.7%인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비만성 당뇨가 49%밖에 안 돼요. 그래서 과반입니다, 과반. 물론 정상 체중 빼고 정말 저체중 마른 당뇨 환자라고 하려면 여기서 또 절반의 절반 정도는 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게 뭐 적은 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마른 당뇨가 많은가? 한국인은 췌장이 일단 작습니다. 췌장이 작고 마른 비만이 많아요. 마른 비만이라는 거는 말랐지만 내장 지방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밥을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당이 딱 들어왔을 때 인슐린이 쫙 뿜어내는 그 반응도 굉장히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췌장이 분비 기능도 떨어지고 반응 능력도 떨어지는 이유가 췌장 베타세포 자체가 적은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근육량이 너무 적어서 이런 게 또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인슐린이 적게 나와도 굉장히 민감도가 높아서 이거를 극복하고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퉁치고 있었는데, 조금만 이제 비만이 살짝만 늘어나도 그 작던 분비능마저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당뇨가 잘 생긴다는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장 지방에 의해서 2형 당뇨가 생기는 원리는 제가 매번 당뇨 영상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냥 스킵할까 했지만 아무래도 제 기준으로는 당뇨 영상 거의 3년 만에 찍는 거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라도 2형 당뇨가 생기는 원리를 잠깐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몸의 당대사는 돈의 비율을 할 수가 있어요. 밥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수표에, 포도당 같은 단순당은 현금의 비율을 할 수가 있고, 지방은 금의 비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장에서 수익이 들어와서 시장에 현금이 풀리면, 현금이 풀려서 혈당이 쫙 올라가요. 그러면 인슐린이라는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정부 가게, 은행 기업, 금은방으로 돈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혈관에 현금이 쭉 빠지게 되고, 그래서 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장에 현금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은행, 기업, 금은방에서 돈을 갖다 뺏어서 시장에 다시 돈이 늘어나는 게 정상인에서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슐린을 금리가 아니라 일꾼, 그리고 혈관 안에 당을 일꾼이 캐는 미네랄, 즉 광물 자원이라고 봤을 때, 2형 당뇨는 이 일꾼인 인슐린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일꾼 수는 충분한데 일꾼이 일이 제대로 안 먹히는, 즉 돈을 5개 넣었는데 4개밖에 안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 그 인슐린 저항성이 2형 당뇨의 원리입니다. 인슐린이 적은 게 아니라 저항성을 띠는 거예요.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은 내장지방 때문에 생깁니다. 돈을 넣는 톨게이트가 내장지방에 의해서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면서 일꾼도 늘어나서 처음에는 당이 안 올라가지만 점점 췌장이 손상이 되면서 인슐린 분비량이 떨어져서 당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게 2형 당뇨의 원리고, 결국은 1형 당뇨처럼 인슐린이 종국에는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2형 당뇨도 오래되면 1형처럼 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이 시간에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어 있느냐, 인슐린 저항성이 있느냐, 요걸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봤듯이 2형 당뇨를 치료 안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났을 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있지만 보통은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처음 내가 마른 당뇨로 진단을 받았을 때는 둘 중에 내가 어느 경우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스타크래프트 게임으로 비유를 하면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 있는 거는 인슐린이라는 일꾼 자체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은 일꾼이 많아도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꾼은 인슐린이 되겠고요, 여기 돈을 넣는 기지는 우리 몸의 각각의 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원은 혈관이 되겠죠. 그래서 일꾼이 적어서 미네랄을 잘 못 캐든, 일꾼이 많은데도 일을 잘 못해서 못 캐든, 혈관 안에 당이 많이 쌓이면 그게 바로 당뇨가 되는 거예요. 비만 당뇨 환자분들은 고민할 게 없어요. 왜냐면 거의 다 이쪽이에요. 그리고 치료도 무조건 내장지방을 빼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별로 고민할 게 없는데,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마른 당뇨 환자분들도 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둘 다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다 있어요. 꼭 하나로 나뉘는 건 아니지만, 마른 당뇨 환자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는 대체로 내가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는지 그 정도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 있는 게 앞서 말한 듯이 이형이 너무 진행해도 그럴 수가 있고, 마른 당뇨 환자분들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1형 당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췌장이 작다고 했죠. 어느 정도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가 하면, 요게 지금 흰색이 아프리카인 흑인이고 회색이 코카소스인 백인입니다. 그리고 까만색이 동아시아인 황인이에요. 그래서 흑인, 백인, 황인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황인들이 가장 분비 반응이 떨어집니다. 분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민감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적은 일꾼만으로도 굉장히 일을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꾼들은 빠른 무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꾼이 엄청 적은데도 빨리빨리 캐서 카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분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비만 당뇨 환자분들은 분비는 괜찮은데 저항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항성 괜찮은데 분비가 떨어져 있는 경우, 분비는 괜찮은데 저항성이 올라가 있는 경우,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고,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주로 저항성 괜찮은데 분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그거를 이 시간에 어떤 개념을 딱 잡고 이 영상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세분화해서 마른 당뇨의 종류를 원인별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른 당뇨의 종류로는 마른 비만 당뇨가 있고 마른 당뇨가 있어요. 자, 요거 딱 봐도 사실 무슨 말인지 바로 아시겠죠? 근데 더 직관적으로 제가 알 수 있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마른 비만 환자분들은 이런 체형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이런 체형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른 비만 당뇨 환자분들은 사실은 마른 게 아니죠. 이분들은 사실은 비만 당뇨랑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이 없는 거지 내장 지방은 굉장히 많은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마른 당뇨, 이분들이 진짜 마른 당뇨죠. 근데 이분들은 정말 내장 지방조차 없는 진짜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고, 여기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른 비만 당뇨부터 살펴보면, 당뇨는 허벅지와 뱃살의 싸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근육을 대표하는 게 허벅지고 지방을 대표하는 게 뱃살이죠. 자, 그래서 허벅지가, 그러니까 근육이 굉장히 많아도 뱃살이 너무 많으면, 지방이 너무 많으면 당뇨가 생길 수 있고, 지방이 좀 적어도 허벅지 근육이 너무 적으면 또 당뇨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오베시티, 비만보다 살코페니아, 근감소증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 근육이 적은 쪽이겠죠. 그래서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이 살코페니아, 근감소증이 마른 당뇨의 원인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 연구가 있습니다. 허리둘레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이제 가이드라인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허리가 가늘면 당뇨 위험이 떨어지고, 허리 둘레가 굉장히 두꺼우면 이제 당뇨 위험도 굉장히 높고요.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또 허벅지 둘레를 가지고 32만 명을 분석한 결과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남자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가 60 이상인 사람에 비해서 허벅지 둘레가 45 미만이면 당뇨 위험도가 4배 올라가고요. 여자는 더 심합니다. 여자는 허벅지 둘레가 57cm 이상인 사람에 비해서 허벅지가 너무 가는 사람, 43cm 이하인 사람은 당뇨 위험도가 무려 5.4배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허벅지 가늘다고 절대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당뇨 위험도가 5.4배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허리둘레가 80cm
44cm 이상이고 허벅지 둘레가 43cm 미만이면 뭐 이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당뇨가 생긴다고 봐야겠죠. 자, 근육량, 지방량, 물론 허리 둘레, 허벅지 둘레로 아주 단순하게 알아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즘에는 인바디라는 체성분 검사를 누구나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바디 검사를 통해서 내 근육량, 지방량을 웬만큼 정확하게는 누구나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른 비만 환자분들의 인바디를 보면, 자, 요 환자는 체중이 지금 약간 과체중에도 거의 정상 범위 안에 있죠. 하지만 근육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지방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무려 이분의 복부 지방률이 0.85까지 정상인데 1.00에 이르고 있어요. 굉장히 복부 지방이 심한 마른 비만. 사실상 이분은 몸무게만 정상이지 비만 환자 똑같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지방을 11kg 정도 빼야 되고 근육을 5kg 정도 늘려야 되는 처방을 받았어요. 이분은 이제 더 심한 분이에요. 체중이 심지어 저체중입니다. 하지만 근육량이 너무 적어요. 정말 적어요. 그리고 지방은 어느 정도 있죠. 그래서 복부 지방률이 정상을 넘어서는 0.9가 되겠고요. 이분은 정말 마른 비만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지방을 3kg 빼고 근육을 13kg 정도 늘리라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처방을 받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조차도 마른 당뇨 환자분에 비하면 사실은 희망적이에요. 뭐냐면 진짜 배를 쫙 깠을 때 이런 몸으로 오시면 몸은 당장 좋아 보이겠지만 사실상 약을 끊을 수 있는 그 치료의 희망이 크지 않다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른 비만 환자분들은 사실 근육을 평생 뭐 13kg 늘린다, 이거는 여자분이라면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쨌든 해볼 수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마른 비만 당뇨 환자가 되겠고, 조금 더 희망이 없을 수도 있는 좀 더 암울한 마른 당뇨 환자를 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2형 당뇨가 진행한 경우, 그 다음에 술 때문에 만성 췌장염이 왔거나 간경화로 인해서 또 췌장 기능이 상당히 손상된 경우, 그 다음에 또 기타가 있을 수 있고, 기타 중에 또 1형 당뇨가 있고요. 또 희귀 당뇨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가장 많은 이제 체질이 있을 수가 있고, 한국인의 체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원인이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 진행한 2형 당뇨하고 술에 의한 당뇨는 거의 기전이 같습니다. 이제 계속 술을 먹다 보면, 내지는 계속 당뇨 치료를 안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인슐린 분비량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분들은 요때 여지가 있는 거죠. 요때 열심히 관리했어야 되는데, 술을 안 먹거나 살을 뺐어야 되는데, 이까지 오면은 이제 사실상 1형 당뇨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당뇨를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심지어 이분들은 분비량은 떨어져 있는데 저항수까지 높은 굉장히 암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인슐린 주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고요. 자, 그 외에 요 네 가지 경우, 여기서 1형 당뇨는 정말 드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이분들은 먹는 당뇨약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슐린을 맞아야 되는 정말 힘든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형 말고 그 외에 또 2형도 아닌 여러 가지 당뇨병들이 많아요. 그게 희귀 당뇨라고 하는데, 이런 굉장히 다양한 희귀 당뇨병의 종류들이 있을 수가 있고, 요분들 중에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가장 많은 마른 당뇨의 원인은 체질입니다. 체질. 이게 유전이라는 게 어떤 이런 유전자의 결함이 있는 유전병이 아니라 그냥 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질 때문에 생기는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췌장이 기본적으로 인슐린 분비가 적고, 또 인슐린 반응도 좋지 않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굉장히 적은 내장 지방에도 췌장이 쉽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췌장조차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국인의 전반적인 췌장의 체질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일꾼의 수도 적고, 그리고 일꾼의 체력도 다 조금씩 낮아서 굉장히 조그마한 내장 지방의 견제에도 이렇게 쉽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체질적으로 마른 당뇨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원인으로 불면, 스트레스, 흡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불면 같은 경우에는 당뇨를 일으키는 게 거의 확실한 걸로 밝혀져 있지만, 흡연이나 스트레스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과관계 밝혀져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른 당뇨라고 유튜브에 치면은 거의 대다수가 인슐린 분비나 저항성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이 무조건 불면하고 스트레스 쪽으로 마른 당뇨 환자분들을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절대로 불면증 다 가지고 있거나 예민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무조건 뭐 잠을 못 자니까 그렇지, 예민하니까 그렇지라고 원인을 그쪽으로만 몰아붙이면 굉장히 치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면증이나 스트레스의 요인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기타 원인이 되겠고요. 사실상 체질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른 당뇨 환자가 왔을 때, 또는 내가 마른 당뇨인가 처음에 진단을 받으러 갈 때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가?
검사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마른 당뇨 환자는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자가항체 검사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혹시나 일형은 아닌지 또는 희귀 당뇨는 아닌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론 환자분들이 뭐 이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의사들은 반드시 자가항체 검사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케톤이나 산혈증 같은 걸 봐서 일형인지 아닌지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많이 얘기한 내용이지만 내장지방이나 근육량을 검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인슐린이 분비가 떨어져 있는지 저항성이 있는지 알아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장지방 검사는 간단하게는 허리둘레를 한번 재볼 수가 있고 자기 갈비뼈 끝부분하고 우리가 치골로 잘못 알고 있는 장골등하고 두 개 그 사이에 제일 많이 튀어나온 부분 거기를 서서 절대 힘을 주시면 안 돼요. 힘을 쭉 빼고 최대한 불리하게 재는 게 그게 바로 허리둘레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인바디 요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누구나 상당히 정밀한 수준까지 근육량이나 지방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내장지방을 가장 정확하게는 CT를 찍어서 알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인바디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검사로 인슐린 검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인슐린 검사를 환자분들이 오히려 많이 요청을 하고 의사들은 사실 이 인슐린 검사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인슐린 검사라는 게 그렇게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은 당뇨 치료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검사는 또 아니기 때문이에요. 가이드라인에도 뭐 인슐린 검사를 반드시 해라든지 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인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이 인슐린 검사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8시간 공복에 요 세 가지 피검사를 하시면 돼요. 요 이제 의사가 처방을 내겠죠. 그러면 요 C펩티드라는 것 자체가 인슐린 분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분비등이고요. 인슐린 저항성은 조금 복잡한데요. 요 두 개의 수치가 나오면 요 두 개 수치를 넣어서 어떤 계산기를 통해서 호마 IR이라는 수치도 있고 퀴키라는 수치도 있어요. 이 수치를 가지고 또 저항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거 물론 이제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비능은 C펩티드가 뭐 0.6 이하면 떨어져 있는 거고 1.0 이상이면 정상이다. 이렇게 바로 그냥 알 수 있어요. 자, 인슐린 저항성 수치 호마 IR하고 키키는 제가 유튜브 하단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사이트 들어가셔서 자기 수치를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이 호마 IR이나 키키 점수를 불러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만약에 의사가 검사 수치만 그냥 제공한다 이러면 그 검사 수치를 집에 들고 와서 개인적으로 한번 넣어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기 공복 혈당이 뭐 예를 들어서 110이고 인슐린이 뭐 8 나왔다. 그러면 호마 IR은 2.17이고 키키는 0.34라는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점수를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 표에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이 수치가 딱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이 수치 자체가 그렇게까지 정확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2.17이 나왔고 0.34니까 위험에서 확실 그 사이 정도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수치를 이렇게 알았다고 해서 사실은 치료가 막 굉장히 달라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모르거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인슐린 분비가 안 된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근육량을 늘리거나 해서 최대한 자기 민감도를 올려볼 수는 있겠지만 막 췌장 분비능 자체가 살아나는 치료는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항성이 높은 걸로 나오면 자기 내장 지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면서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약물 치료를 분비가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인슐린 촉진제를 쓰거나 또 저항성이 높은 사람은 저항성을 줄여주는 메트포르민이나 치아졸리딘디온 이런 약들을 인슐린 저항성 분비는 수치에 따라서 조금 세밀하게 조절해서 그렇게 투약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게 그 수치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긴 안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들도 약물 치료할 때 감안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여태까지 마른 당뇨의 어떤 원리와 개념에 대해서 알았다면 지금부터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통 지침에는 약물 치료를 맨 마지막에 설명하지만 약물 치료가 제일 관심이 적고 재미없을 거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당뇨약이죠. 여기서 동그란 게 먹는 약이고 요게 이제 주사제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려도 이렇게 당뇨약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른 당뇨에 꼭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마른 당뇨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
마른 당뇨는 어떤 약을 쓰라는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 GLP-1 아고니스트 삭센다 요 주사하고 그 다음에 SGLT2 이니비터 요 두 약은 살이 많이 빠지는 약이기 때문에 마른 당뇨 환자라면 가급적이면 조금 요거 아닌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글리타존, 치아졸리딘디온하고 인슐린 촉진제, 그 다음에 인슐린 요 세 가지 약은 살이 찌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약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써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른 당뇨니까 나는 인슐린 촉진제를 많이 쓰고 SGLT2 저해제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SGLT2 저해제는 심장에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이 있는 당뇨 환자들은 모두 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마른 당뇨가 거의 50% 육박하기 때문에 이 환자들 전부 다 SGLT2 저해제를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뭐 당연히 의사 선생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환자분들이 나는 말랐으니까 무조건 살 빠지는 당뇨약은 안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당뇨약은 기본적으로 주치의의 판단 아래 환자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 촉진제나 인슐린 치료에 대해서 사실은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근육이 적고 인슐린 분비가 대부분 떨어져 있는데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근육을 만드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떨어지는 사람이 또 계속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이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더더욱 살이 찌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인슐린 촉진제는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근육을 키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런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저혈당이 굉장히 잘 올 수 있어요. 비만 당뇨 환자분들보다 훨씬 자주 오고 정도도 훨씬 심하게 옵니다. 굉장히 심한 사망이나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이런 중증 저혈당 발생 위험인데 저체중이 있습니다. 즉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굉장히 저혈당도 심각하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른 당뇨 환자 치료가 정말 어렵습니다. 인슐린 촉진제가 근육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원리상으로 상당히 좋은데 또 부작용도 가장 세다는 거예요.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그래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쓴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인슐린 맞는 분들은 더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조심 해가면서 당을 엄청 자주 재가면서 저혈당 대비도 해가면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식단. 자, 마른 사람이 식단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얘기를 함에 있어서 한마디 말씀 좀 드리면, 제가 당뇨는 아니지만 저희 가족 중에 마른 당뇨 환자분도 있고, 일단은 제가 비만 환자분들을 100% 이해한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마른 사람들의 심정은 100%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키가 173인데 몸무게가 48kg였습니다. 그게 불과 몇 년 전까지 그냥 쭉 48kg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저는 살이 쪄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 하면서 운동으로 그걸 극복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살찌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걸 극복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마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살찝니다, 뭐 먹는 음식이라든지 운동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저 사람들이 알고 저러는 건지 헛웃음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정답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근육을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99%는 단백질이라고 말씀하시겠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단백질이 중요하죠, 물론. 근육을 이루는 요소이기 때문에 재료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근육을 키우는데, 늘리는데,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보다 더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아셔야 됩니다. 자, 탄수화물이 왜 중요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에요. 자, 여기서 당이 들어가서 뭐 근육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글리코겐으로 저장도 되고 수분을 또 빨아들이는 역할도 해요. 물론 결국 이제 근육의 재료는 단백질이 맞아요, 맞기는. 근데 이 근육을 늘리는 그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인 겁니다. 인슐린. 자, 이 인슐린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바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물론 불필요하게 당을 올릴 수도 있고 지방을 늘릴 수도 있어서 여러 가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근육을 늘리려면 어쩔 수 없이 인슐린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슐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보통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식후 혈당이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거의 뭐 진짜 단 거 먹으면 수직 상승하거든요. 비만 당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 눈앞에서 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보니까 겁이 나서 정말 이 탄수화물을 적게 먹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뜩이나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마른 당뇨 환자분들인데 탄수화물을 거기서 줄여버리게 되면 인슐린 분비가 더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하고 단백질 많이 먹고 해도 근육 늘리는 게 기본적으로 불리하다는 거예요.
인슐린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탄수화물 많이 먹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얘기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겁이 나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있는 근육을 늘려야 되는 환자분들한테만 이 얘기가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오늘 영상 보는 마른 당뇨 환자분들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과감하게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어줘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가 정말 공원 교과서 같은 소리일 수도 있지만 마른 당뇨 환자만큼은 균형 잡힌 식사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 함량을 어느 정도 골고루 먹어줘야 돼요. 절대로 눈앞에 당이 무서워서 탄수화물을 줄여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비만 당뇨 환자분들은 뭐 이 얘기 들으면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냥 굶고 달리기만 해도 됩니다. 그게 물론 쉽진 않지만 오늘 주제가 마른 당뇨 환자분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에 비할 바는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보충을 충분히 해야 돼요. 그게 오늘 단백질 보충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 두부를 일주일에 2모 이상 드세요. 2번 아닙니다. 2모 이상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선을 일주일에 2마리 이상 드세요. 2회 아닙니다. 2마리입니다. 이 한 마리는 고등어나 조기 같은 크기의 생선이에요. 요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육고기는 그냥 내가 먹던 대로 드시면 됩니다. 지금껏 먹어왔던 대로 드시면 되고 다만 너무 기름기 많은 부분은 좀 피하시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단백질은 충분히 먹어주는 겁니다. 이거 이상 단백질을 더 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결국은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절대 줄이지 마라. 이게 사실상 오늘 영상의 핵심이고 불안하시겠죠. 만약에 진짜 내가 탄수화물 먹고 당이 너무 심하게 오르는 타입이다 그러면 그거를 뒤에 설명드리는 운동으로 커버하시면 됩니다. 운동하시면 됩니다. 운동. 탄수화물 많이 먹었잖아요. 당 쫙 오르잖아요. 운동하잖아요. 진짜 절대 안 오릅니다. 충분히 하시면. 만약에 운동을 못할 처지라든지 아니면 운동해도 정말 당이 안 떨어지는 최악의 경우다 그러면 당뇨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인슐린 촉진제 같은 약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 당화혈색소에 맞춰서 의사 처방에 따라서 당뇨약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약을 안 먹고 어떻게든 내가 생활습관 교정으로 당뇨를 탈출해 봐야지 하면 이제 막 거기서 눈앞에 당이 오르니까 저탄고지 하게 되고 그러면 진짜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케톤 시기가 근육 키우는데 오히려 더 좋다는 반박 논문도 있긴 합니다. 근데 반박 논문이 있다는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저탄수화물 시기가 근성장을 방해하는 게 상식이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것이 근성장에 도움이 되는 거는 확실한 분명한 진리입니다. 보통 탄수화물 대 단백질 비율을 3대1에서 4대1 정도 먹는 게 근성장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에서 이거를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그거는 제가 다음에 저탄고지 시간에 자세히 또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말하는 핵심은 근육이 적은 근육을 늘려야 되는 마른 당뇨 환자라면 탄수화물을 과감하게 먹어라. 그 다음에 안 되는 건 운동으로 커버하고 그걸로 안 되는 건 약으로 커버해라.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른 당뇨 환자의 치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모든 당뇨 환자가 운동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먼저 염두를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내가 운동을 못할 금기사항은 없는지 이고 두 번째는 저혈당이에요. 뭐 모든 환자가 중요하겠지만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특히 두 가지 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 당뇨 운동 영상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기본 전제사항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했을 때, 자, 운동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유산소 운동이 지방을 빼는 쪽이고 근력 운동, 웨이트 운동이 근육을 늘리는 쪽이죠. 그래서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유산소보다는 근력 운동이 훨씬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근력 운동이 메인이고 유산소 운동이 어떤 보조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은 거의 없어요. 뭐 금방 떠오르잖아요. 근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근력 운동 열심히 하세요 하면 100% 근력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안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시작하기가 굉장히 막막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놈의 근력 운동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근력 운동이 뭐 기본적으로 가장 정답은 헬스장에서 엮기 드는 거잖아요. 이거부터 사실 시작해도 돼요. 뭐 무게를 줄여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꼭 근력 운동, 즉 웨이트 운동이 아니더라도 유산소 운동 중에서 웨이트 같은 유산소 운동이 있어요. 웨이트인데 웨이트 아닌 웨이트 같은 유산소 운동들이 있어요. 이게 대표 주자가 맨몸 스쿼트죠. 그리고 계단 오르기, 그 다음에 수영, 그 다음에 고강도 인터벌 운동 히트도 좋겠죠.
요거는 제 지난 영상 참조해 주시고요. 근력 운동을 먼저 시작하려면 이런 것들을 먼저 시작하면서 점차 웨이트 운동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맨몸 스쿼트부터 하시면 되는데, 제가 정말 웨이트 운동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를 오늘 이 시간에 2개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게 바로 공원 운동기구하고 그 다음에 밴드를 이용한 운동이 또 있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무리 관절이 안 좋아도, 아무리 근력이 약해도 공원 운동기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사서 집에서 약간 웨이트 같은 느낌을 내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공원 운동기구라고 치면 굉장히 많은 운동기구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것도 전문가 선생님들이 나와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역시 유튜브에 밴드 운동 치시면 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밴드 사셔서 집에서 근력 운동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맨몸 스쿼트, 공원 운동기구, 밴드 운동 이런 거를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중량 스쿼트를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뒤에는 쉬워요. 이제 3대 운동, 그 다음에 웨이트 운동 전체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이게 웨이트 운동 전체고 요게 3대 운동이죠. 요 중에서 이제 맨몸 스쿼트부터 해서 중량 스쿼트로 넘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무릎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다면 트라이앵글 스쿼트를 또 하시면 돼요. 지난 영상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릎 아프신 분들 운동하는 영상도 굉장히 퀄리티 높은 영상들이 많이 요즘에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이 영상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도 소개가 돼 있고, 심지어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일수록 더더욱 운동을 하라고 영상에서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제 영상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웨이트 운동들은 모두 다 첫째도 둘째도 부상주의가 우선이에요. 운동하려는 의지가 너무 없는 것도 문제겠지만 운동하려는 의욕이 너무 앞서서 부상 당하시면 절대 안 돼요. 부상주의가 1번입니다. 1번. 그리고 마른 당뇨 환자분들은 저혈당도 부상만큼 주의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에요.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살 빼는 거, 그러니까 지방은 솔직히 하려 하면은 한 달에 2-30kg도 가능하지만 살 찌는 거, 그러니까 근육을 늘리는 거는 1년에 남자는 5kg, 여자는 3kg 이 정도만 늘려도 거의 선수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야 됩니다. 지방 빼는 것보다 근육 키우는 게 난이도가 100배 이상입니다. 천천히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른 당뇨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우리나라에 마른 당뇨가 많은 이유부터 시작해서 인슐린 분비가 대체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생각보다 과감하게 먹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운동은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도 세 줄약을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 여기 봐주세요.